50대 한국인 탐험가가 이라크를 여행하게 되었고 일부 다처제가 아직 남아있는 바르잔 부족이 있는 독특한 오지에 가서 30대 이라크 처녀 3명을 동시에 임신시키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태영은 50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후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인생 후반부를 더욱 넓은 세상을 체험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한 인물이었다. 그가 40대 후반에 한번 큰 병을 앓고 난 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걸 하자. 늦기 전에 세상 곳곳을 돌아보자. 그런 결심을 품고 회사를 퇴직한 후 여유 자금을 모아 전 세계를 탐험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여행 목적지는 매번 바뀌었지만 올해는 이라크였다. 이전부터 이라크라는 나라가 동서양의 가교로 불리며 풍부한 유적과 문화가 혼재한다는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소수민족 다양한 종교 세력, 그리고 역사 유적들이 곳곳에 깃든 곳이라 탐험가로서 도전 욕구가 마구 솟았다 그렇지만 조금은 막연했다. 이라크가 이렇게 넓고 역사가 깊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봐야 하지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출발하기 전 한국에서 이라크 관련 블로그나 책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바르잔 부족이라는 소수민족의 존재, 북부 지역에 펼쳐지는 또 다른 문화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한 지인이 바르잔 부족 중엔 아직도 일부 다처제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 있다고 전해주었다. 공식으론 불법이지만 일부 농촌에서 관행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이런 여러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김태영은 인천공항에서 바그다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의 나이는 50을 막 지난 50이었지만 체력도 괜찮고 오지 모험도 사양치 않을 만큼 모험심이 넘쳤다. 다만 좀처럼 사랑 같은 건 찾을 겨를이 없었다. 결혼하지 않았고 연애도 오래전 그만둔 상태였다. 혼자 지내는 삶이 자유롭다고 여겼지만 가끔씩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뚫고 서서히 바그다드 공항에 내릴 때 그는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운명과 마주칠까?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기겠지. 아직은 자신이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심지어 3명의 이라크 여성과 특별한 인연을 맺으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바그다드 신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김태영은 쏟아지는 열기와 인파에 조금 압도됐다. 거대한 공항 건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 히잡이나 스카프를 쓴 여성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들이 뒤섞여 장관을 이루었다. 짐을 찾고 숙소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는 유창한 영어로 웰컴 투 바그다드 라며 활짝 웃었다. 역시 동서양의 교차로답게 바그다드는 중동과 서구를 잇는 다리를 갖고 있었다. 특히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가 나뉘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그는 택시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강과 고층 빌딩, 그리고 옛 건축 양식이 혼재하는 도심을 바라보며 아, 여기가 진짜 바그다드이구나 라며 감탄했다. 우선 나흘 정도 바그다드에 머물며 그는 알무스탄 시리아 학교 바그다드, 박물관 알카짐 모스크, 그리고 오래된 시장들을 구경했다. 알무스탄 시리아 학교 내부에 들어섰을 땐 아바스 왕조의 흔적이 섞인 거대한 아치 구조에 넋을 잃었다.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스며든 곳이라니 하고 중얼거리며 그 웅장함을 필름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담았다. 알카짐 모스크는 여전히 현지인들의 예배 공간으로 사용돼서 입장 시 신발을 벗고 복장을 단정히 해야 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슬림들의 기도 시간을 목격하며 이슬람 문명이 결코 낯선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어쩐지 그들의 절도 있는 기도 의식이 경건하게 다가왔다. 시장에선 향신료 카페, 도자기 보석 등 전통적인 물건들이 천장아치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상인들은 헬로우 코리아 라며 반색하고 차에 한 잔씩 권해주었다. 오, 형제의 나라. 코리아라며 미소를 지을 때마다 김태영은 왠지 친근함을 느꼈다.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에서 터키군이 참전했기에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불러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걸 실제 체감했다. 바그다드를 떠나 그는 중부 나자프로 이동했다. 그곳의 종교적 성지와 사막이 펼치는 자연경관 동굴 안에 지어진 옛 사원, 그리고 낙타 체험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새벽에 낙타를 타고 떠오르는 순간 지구상 어딜 가도 보기 힘든 장관이 나타났다. 하늘 위에 떠다니는 별들과 아래로 펼쳐진 사막과 바위 기둥들. 김태형은 이건 정말 환상적이다라며 사진기를 쉬지 않고 눌렀다. 며칠 후 서쪽 아람바르로 향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이어진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웅장한 유적과 사원터 등이 여행자들을 매혹했다 걸어다니며 고대 돌기둥을 만져볼 때 그는 이곳에도 수천 년의 역사가 쌓였구나 라고 전율을 느꼈다. 낮에는 더위가 무척 뜨거웠지만 사막 바람이 약간 식혀주었다. 이라크엔 볼거리가 너무나 많았다. 당장 여기서도 몇 달을 보낼 수 있을 법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 목표는 좀 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곧 북부 지역으로 가야지. 바르잔 부족이 사는 농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굳어졌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자오, 술라이마니아 등은 바르잔 부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바르잔 부족은 이라크 내에서도 수백만 명이 존재하지만 독립 문제로 오랜 갈등이 있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세속주의와 여성 권리를 강화했음에도 바르잔 농촌에선 아직 일부 다처제가 관행으로 남아있다는 루머도 흘러나왔다. 김태형은 바그다드에서 국내선을 타거나 장거리 버스로 옮겨가며 북부로 점차 이동했다. 중간중간 거친 사막 풍경과 국경지대 특유의 체크포인트도 지나쳐야 했다. 종종 경찰이나 군인이 신분증을 검사했고 외국인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무사히 통과했다 반드시 조심하라. 는 현지 가이드들의 경고도 있었지만 김태형은 여행은 도전 아니겠나 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운이 좋게도 아르빌 시내에서 바르잔 출신 가이드 하산을 소개받았다.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그는 원하면 농촌 지역까지 동행해 주겠다. 내가 잘 아는 마을 근처도 볼만하다. 고 제안했다. 하산의 안내로 김태형은 아르빌에서 차로 4시간쯤 떨어진 작은 바르잔 마을에 도착했다. 이름은 자라였다. 주변 지형은 메마른 황토 언덕 군데군데 얕은 산이 펼쳐진 모습이었다. 15층짜리 흑벽 건물이 다닥다닥 모여 있었고 수도나 전기 인프라가 부족해 보였다. 도착하자마자 몇몇 주민들이 나왔다. 곧 하산이 바르잔어로 무언가 대화를 나눴고 그들이 환영한다며 김태형을 반겼다. 한국인이라고 하자 더욱 호기심을 보였다. 한국 우리의 형제 나라에서 왔다고 중장년층 중엔 과거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어본 이들이 있었다고 했다. 잘 왔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슈 같은 말이 쏟아졌고 김태형은 뜻밖의 환대에 기분이 좋았다. 그날 저녁 주민들이 모여 가정집 마당에서 식사를 차려줬다. 양고기 스튜 쿠스쿠스, 납작빵, 그리고 라브 같은 토속 음식들이 푸짐하게 나왔다. 아이들이 빙 둘러서 구경했고 어른들은 형제 어서 먹어보라 며 권했다. 김태형이 테셰퀴르 에데림하고 아랍어로 답하자 박장대소가 터졌다. 곧 바르잔 전통 노래를 틀고 몇몇 남자가 춤을 추는 모습이 펼쳐져 흥겹게 밤이 깊었다 하사는 이곳은 정말 정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르잔 전통을 지키고 있고 현대 이라크 법과는 조금 충돌되는 관습들도 남아있지만 대체로 외부인에게 친절해요 라고 귀띔했다. 이튿날 아침 주민 몇 명이 김태형에게 작게 물었다. 정말 한국에서 왔나? 건강해 보인다. 혹시 결혼했냐? 등등. 그는 웃으며 결혼 안 했고 자유롭게 혼자 산다고 했다. 그러자 웅성거리며 하필이면 결혼 안 한 남성이라니 이건 좋은 기회다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게 들렸다. 그리고 바로 마을 장로 격인 노인이 찾아와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산을 통해 통역시켰다.
핵심은 이랬다. 우리 마을은 남성 부족 현상이 아니라 반대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상태다. 따라서 일부 젊은 여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다. 이곳 농촌에 남성들이 거의 없어 가끔 일부 다처제도 한 가정에서 여러 여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통이 있다. 그런데 한국인 남성이 와서 건강해 보이니 혹시 우리 여성들과 혼인의 아이를 낳을 수 없겠느냐. 김태영은 처음엔 무슨 말을 듣나 싶어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혼란에 빠졌다 지금. 저보고 이 마을 여성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 달라는 거예요. 하산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본인은 농담이나 희망일 수도 있지만 꽤 진지하게 제안하시는 듯합니다라고 통역했다. 태영은 황당해서 웃음이 났지만 동시에 강한 거부감이 드러난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라고 당장 답했다. 장로는 뜻밖의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고민해보라. 우리 여성들이 그대에게 호감을 표시할지도 모른다. 그리곤 별말 없이 돌아갔다. 남겨진 김태영은 하산에게 이런 얘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라크 법으로 일부 다처제는 불법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하산은 공식으론 그렇죠. 다만 이곳 농촌에선 아직도 관행으로 남아있어요. 정부가 적극 단속도 하지 않고요. 아니면 종교적 혹은 전통적 방식으로 혼인을 인정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답했다. 김태영이 고민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낯선 땅에서 결혼의 아이를 낳아준다니 그 자체가 황당한 제안이었다. 다시 한번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여행자로 잠깐 왔을 뿐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 없다. 아이를 낳고 책임질 자신도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장로는 알겠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네 분위기는 묘하게 아쉬워하는 듯했다. 몇몇 젊은 여성도 왜 한국인이 우리를 싫어하나 라는 표정을 보였다. 하산이 중재하느라 애썼다. 이분이 그냥 여행 중이라서 그래요. 별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10일간 자라 마을에 묵으면서 김태영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친해졌다. 그중에는 실제로 독신으로 지내는 젊은 여성들도 있었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반이들은 교육 기회가 거의 없어 농사나 가사를 맡으며 남편 없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도시나 국경 너머로 떠났다거나 전쟁 중 실종됐다 등 사연은 다양했다. 마을 내 남자 부족이 심각해서 예전부터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형태상 결혼해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결혼 없이 지내다 결국 다른 부족으로 시집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이방인 김태영이 의외로 듬직하고 매너 있으며 건강해 보이니 은근히 인기를 끈 모양이었다. 굳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대놓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태영과 특히 가까워진 여성 3명이 있었다. 하나는 하산의 사촌 동생 파티마, 또 하나는 옆집에 사는 자이납, 마지막은 마을 교사 역할을 하는 누르. 김태영은 원래 이들과 별 의도 없이 이야기 나누고 식사도 했는데 점점 그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됨을 느꼈다. 파티마는 수줍음이 많은 처녀였다. 깔끔한 히잡을 쓰고 시선을 아래로 깔며 말하지만 호기심이 많아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K-팝이 유명하다는데 나도 들어보고 싶다며 김태영의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찾아 듣다가 즐거워하곤 했다. 처음에는 어린 동생 같은 이미지였지만 점차 진중하고 착한 인성을 알게 되면서 태영은 파티마가 참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느꼈다. 자이납은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웃음이 많고 수다스럽고 농담도 잘한다. 태영 오빠, 여긴 너무 지루하죠. 난 도시로 가는 게 꿈이에요. 라며 자유분방한 면이 있었다. 물심양면으로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며 태영을 돌보는데 열심이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엄마랑만 살고 농사를 지으면서 힘겹게 살아왔다고 했다. 태영이 남성으로서 일 도와주고 웃음도 주니까 고마움을 느끼며 점점 호감이 싹튼 모양이다. 누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배워 아이들에게 기초 수업을 해주는 사랑방 교사 역할을 맡아왔다. 38세로
세 여성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예전에 시외곽 중학교를 잠시 다녔지만 가정 사정으로 중단했다 그래도 아랍어와 바르자너를 모두 읽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여성이다. 김태영과 대화에서 지성적인 면이 느껴졌고 둘은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누르는 언젠가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학교를 짓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김태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 세 명과 교감하면서 감정이 흔들렸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고 삶이 치열하구나. 특히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그들이 뿜는 에너지가 마치 숨통을 트여주는 것 같았다. 물론 일부 다처제의 제안 이야기가 다시금 떠오르자 설마 이 세 명이 전부 내게 관심을 하는 건 얼토당토하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런 상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편 마을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근처의 다른 부족이나 도시 세력이 세금이라며 갈취하려 하거나 농작물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 부족으로 인해 방어력이 떨어진 이곳을 만만히 본 것이다. 어느 밤 무장한 몇 명이 침입해 곡물 창고를 털었다. 주민들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르잔 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적극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 김태영이 우연히 침입 장면을 목격해 하상과 함께 맞서 싸워 쫓아냈다. 김태영은 특별한 무술이나 군력이 없었지만 젊었을 때 태권도를 조금 배웠고 오직 탐험하면서 길러진 담력이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대담하게 외쳐 너희 뭐 하는 짓이야 라며 돌멩이와 막대기로 맞서자 침입자들이 당황해 달아났다. 마을 남성들도 합세의 사태는 커지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주민들은 그를 용기 있는 한국인으로 다시금 칭송했다. 파티마 자이납 누르도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엄청 고마워했다. 비유하자면 마을을 구한 영웅 취급이 된 것이다. 김태영은 부끄러우면서도 묘하게 뿌듯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을 두고 그냥 떠나기엔 미안할 정도로 정이 들었네 라는 생각까지 했다. 며칠 후 침입 세력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모두가 경계했지만 큰 제약은 없었다. 마을 남성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김태영도 자진해서 번갈아 밤샘 근무를 도왔다. 그의 의지와 헌신을 본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보내왔다. 그렇게 사건을 계기로 세 여성 모두가 태영에게 호감을 확실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로는 웃으며 역시 우리 말이 맞지? 당신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남자라고 했잖나? 라는 뉘앙스로 능청을 떨었다. 하산조차도 형, 이건 좀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 마을이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데라며 웃었다. 김태영은 당황스러웠다. 진심으로 한 명을 좋아한다 해도 둘 이상과 얽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일부 다 처제라니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파티마 자이납 누르가 각각 매력이 있고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니 어느 쪽도 단칼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어떡하지? 어쩌면 제대로 결혼해야지. 세 명 다는 불가능하잖아. 고민이 깊어졌다. 문제는 이들 세 여성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다. 어차피 마을에 남자가 부족하고 일부 다처 관습이 허용되는 우리 문화 속에서 한 명이 김태영을 차지하면 나머지 둘은 또 결혼 못할 수도 있다. 차라리 세 명이 함께 그의 아내가 되면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 아닌가. 이런 대화가 여성들 사이에서 오갔다. 결국 세 사람은 김태영이 모두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기꺼이 함께 살겠노라. 는 쪽으로 합의해버렸다. 김태영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세 명 모두가 말도 안 돼. 그러나 이 마을에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다. 이라크 법으론 불법이지만 비공식적인 종교 전통 의식을 통해 다처 가정을 구성해버리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태영은 단호히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 명과도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세 명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세 여성과 주민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 고 매달리니 마음이 흔들렸다. 실제로 정이 깊어진 상황이라 감정적으로 뿌리치기 쉽지 않았다. 또 그가 떠나버리면
이 여성들이 다시 고통받을 걸 알기에 죄책감도 들었다. 마을 장로와 하사는 이건 당신 자유지만 떠나지 말고 오래 살아보라. 아이도 낳으라며 유혹했다. 태영은 밤마다 혼자 고민에 잠겼다. 한국의 고독한 삶은 어떡하지? 내가 여길 영원히 살 수도 없는데, 아니 하지만 어쩌면 내 인생 방향이 여기로 정해지는 걸까? 스스로도 모순적이었지만 새 여성에 대한 호감과 이 마을에서 느끼는 의무감이 그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던져 넣었다. 얼마 후 새 여성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산이 통역해줬다. 파티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줘요 라고 했다. 자이납은 내가 떠나면 난 너무 슬플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을도 크게 낙담하겠지. 라고 했다. 누르는 조용히 결정은 결국 당신 몫이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했다. 태영은 그 자리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다. 당신들 정말 날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뭘 잘해서 새 여성은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때마침 예전 곡물, 절도 세력이 다시금 마을을 위협해왔다. 이들은 한밤중에 무장하고 습격, 이번엔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까지 보였다. 곡물을 내놓고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이었다. 마을 남성들이 맞서 싸우려 하나 했으나 숫자가 적었다. 김태영도 나섰지만 총기까지 지닌 상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인 순간 하산이 근처 친족 마을에 지원을 요청했고 5시간 뒤 지원병이 도착해 무장 세력을 쫓아냈다. 총격이 오가고 일부 부상자가 생기는 아찔한 사건이었다. 김태영도 팔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이 참혹한 순간을 목격하며 그는 이 마을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침입자들이 물러간 뒤 주민들은 울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김태영도 새 여성과 포옹하며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달랬다. 그 순간 그는 강렬한 결심이 들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떠나긴 힘들다. 내가 여기서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곧 장로에게 저 더 머무를래요. 그리고 만약 세 분이 원한다면 결혼도 생각해 볼게요 라는 뜻을 전했다. 마을 측은 이 말을 듣고 환호했다. 곧바로 공식 결혼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라크 정부가 인정하는 혼인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종교적, 전통적 혼인의식으로 내부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방식으로는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동시 결혼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전통의식은 비교적 간소했다. 장로와 몇몇 어르신이 주관하고 여성 3명이 전통 복장을 입었다. 각자 손등에 헤나를 찍고 손을 잡은 채 장로의 경문을 듣는 시기였다. 김태영도 약간 바르잔 전통 의상, 비슷한 걸 착용했다.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축하했고 아이들이 꽃잎을 뿌렸다. 희한하게도 새 신부가 동시에 남편과 손을 잡는 장면에 태영은 민망해하며 땀을 흘렸다. 장로는 비록 국가법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마을 전통에 따라 네 사람은 한 가정이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돕기를 일하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환호했고 새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영을 바라봤다. 태영도 복잡했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의식이 끝나고 김태영은 새 여성과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마을 빈집을 손봐 거기에 정착했다. 내부를 청소하고 가구와 침구를 마련했다. 물론 한 집에서 4명이 함께 지내는 건 상당히 어색했지만 여긴 그게 자연스러웠다. 방을 4개 마련해 놓고 각 여성마다 개인 공간을 주었으며 태영은 번갈아 이 방 저 방을 오가는 식으로 지냈다. 처음엔 여성들끼리도 질투나 갈등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들은 이미 서로가 동등한 아내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히려 우리 한 명이 독점하면 다른 사람이 비참해진다. 나눠서 서로 도우며 지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의외로 충돌 없이 지냈다. 태영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당신들은 다 천사인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여성들은 웃으며
우리도 잘 몰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라고 답했다. 일상은 시골 농사나 가산 노동,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분주했다 아침이면 각자 할 일을 나누고 해질녘 이면 집 마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 바르잔 음악을 틀어두고 차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태영은 그 모습이 마치 큰 가족 같아 포근했다. 새아내가 서로 신경 써주고 요리나 청소를 함께 맡아 하니 집안이 돌아가는 속도도 빨랐다. 2달쯤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파티마가 몸이 이상해요.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요. 라며 휘청거렸다. 간단한 테스트 후 임신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태영은 눈물을 흘리며 파티마를 안았다. 정말이야?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다니. 파티마도 울먹이며 이게 꿈인가 봐요. 감사해요. 라고 답했다. 일주일 뒤 자이납도 나도 컨디션이 이상하다. 혹시 나도라는 촉이 들었는데 검사 결과 역시 임신이었다. 이쯤 되니 마을은 소동에 가까웠다와 한국인 사위가 오더니 벌써 2명이나 임신을.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곧 누르까지 똑같은 증상을 보였고 검사해보니 또 임신 세아내 모두가 한꺼번에 임신해버린 것이다. 이건 마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보통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어도 임신 시기가 겹치는 건 드물다고 했다. 주민들은 신이 보낸 축복이라며 열렬히 환호했다. 김태영은 놀람 반, 기쁨 반, 부담 반이었다. 내가 이렇게 새아이의 아버지가 되나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컸다 하지만 새 여성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 돌보며 당신도 힘이 되니까 괜찮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임신 초기엔 여성 3명 모두 입덧에 시달렸다. 집안이 좀 뒤숭숭했지만 태영이 열심히 요리나 허드레시를 맡아줬다. 마을도 이들을 아끼고 협력해서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호겨 위급 상황이 생기면 인근 의료센터로 이동할 준비를 했다. 이 시기 또다시 외부 세력이 마을을 위협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마을 남성들이 단단히 대비했다. 태영은 리더십을 발휘해 울타리를 보강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체제를 잡았다. 이젠 아내와 아이까지 있으니 내가 지켜야 해 하고 결의했다. 실제로 그 세력이 소규모로 침입해 왔지만 이번엔 마을에서 준비가 철저해 곧바로 저항했다. 태영이 지휘하면서 주민들이 함정과 호루라기로 경고를 보내 침입자들을 처음부터 압도했다. 결국 그들은 도망갔고 더는 제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큰 갈등이 해결되며 마을 내부 결속은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3명의 아내가 모두 출산 시기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본격적 여름철이 되기 전이어서 온도가 너무 높지 않아 산모들이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마을이 준비한 임시분만실에 침대와 청결한 시트, 의약품을 구비해 놓았다. 바르잔, 전통 산파들과 가까운 신병원 간호사가 함께 대기했다. 먼저 파티마가 진통에 들어갔다 젊어서 그런지 출산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밤새 끙끙 앓고 아침에 딸을 낳았다. 자이납과 누루 역시 10주 강역으로 각각 아이를 출산했다. 결과적으로 파티마와 누르는 딸, 자이납은 아들을 낳았다. 이 시점에서 김태영은 단숨에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마을 전체가 축하연을 벌였다. 하루 사이가 아니라 주차를 달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 텀에 새 아내가 전부 아이를 안았으니 대단하다. 태영은 감격으로 울음을 쏟았다. 본인도 50세의 오랜 독신 삶을 살았는데 어느새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다니. 새 여성은 서로를 축하하며 아이들을 안고 웃고 울고 기뻐했다. 이제 마을의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분위기가 더욱 밝아졌다. 자매 같았던 새 여성은 육아 팁을 공유하고 아기들을 돌보며 서로 협력했다. 한 명이. 집안일을 하면 다른 한 명이 아기 3명을 봐주고 또 한 명은 식사 준비를 하는 식으로 김태영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 감동했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지만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다처 가정의 장점이 드러났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러 아기들이 조금씩 자라는 동안
김태영과 새 아내는 점차 한 가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한국 혈통과 어머니의 바르잔 문화를 함께 이어받아 독특한 혼혈로 자랄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바르잔의 새로운 미래 아닐까, 한국과 바르잔의 결합이라니 재밌는 운명이다 라고 농담했다. 태영은 이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서 자립할 방법을 찾았다. 가능하면 한국과 연결해 구호 물자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거나 자라 마을의 농산물을 한국에 알리는 사업을 시작했다. 김태영은 파티마 자인남 누르와 새 아이를 지키며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외부 위협은 주민들의 단합으로 물리쳤고 마을은 새 아기의 웃음으로 더욱 생기 넘쳤다. 이 독특한 사랑과 가족 이야기는 바르잔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